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건희 멘토 그리고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제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분석돼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언급 드린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장 하락을 해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하락세를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하락에 또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건희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환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원화가 약세 기조로 간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국내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을 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또 미국은 생각보다 달러가 지금 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이번에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보면 15% 감소를 했고요. 무역 적자도 30억 달러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올해 누적 적자만 279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한 뭐 이 수출 금액이나 이런 것들 규모를 보면 네. 2018년 정도까지로 이제 돌아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리는 주식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또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게 피부로 별로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를 띠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외부적인 변수도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리고 지금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섹터도 지속적으로 지금 악재가 지금 출현하고 있죠. 계속 이 전기차 가격을 내리겠다 테슬라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판가 인하 압력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관련돼서도 지금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지금 곧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뭐 고점이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한동안은 아니다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다가 또 다시 모건 스탠리의 발언 때문에 또 이제 약간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의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주가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이제 쉬는 모습이고 또 외부적으로 또 중국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뭐 부동산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2차 전지나 AI 관련된 거는 여전히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뭐 진통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하지만 이 진통이 일시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미는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여전히 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도주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된 이슈로 유커들의 방문이 이제 증가할 거라는 예상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소비재들 관련해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이제 중국에서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과연 쓸 돈이 있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조금 상승 분위기가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국면에서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2,600을 다시 한번 재차 도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2,600을 도전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그럼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선에서 유지하면서 갈까요? 일단은 한 2,500 초반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조정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 3% 정도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고 코스닥은 사실은 지수로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즘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좀 조금씩 유출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원화 약세가 나온다는 거는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 과정에서 결국엔 수출이 잘 안 되면서 달러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과정이 결국엔 원화 약세로 나타나는 건데 고윤기 멘토께서는 시장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 뭐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면 일단 무역 수지가 감소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중 적자가 커지고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보는 부분은 대일 적자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대일 일본과 관련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향에 대한 반도체 수입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품과 소재와 같은 어떤 반도체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조금 바닥을 찍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 환율 관련해서는 일단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한 이후에 조금 원화만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 부분 좀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한 달 새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50원에서 지금 1,330원까지 좀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일 그 환율의 고점이 지난 4월 달에 1,440원대 46원까지 올라온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고점 수준까지 어느 정도 조금 도달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7월 달 이후에 어느 정도 한 달 동안의 조정 구간이 환율에 의해서 좀 외국인들의 지금 순유출까지 가미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목전에 두고 왔다. 즉 어느 정도 분기점이 왔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40원 위에서의 환율 흐름에 따라서 좀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AI 관련해서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버블이다, 아니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 24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주가 흐름이 좀 바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일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IT주들의 실적을 놓고 본다면 좋지 않습니다. 2분기 적자 전환하거나 오히려 적자 지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그래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3분기 혹은 4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야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선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대거든요. 즉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크로적인 그런 이슈들과 함께 지금 국내 시장도 좀 급발진하지 않았습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적으로는 좀 횡보 내지는 조금 하락세가 조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지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해서 수급은 들어오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일본하고의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부분을 좀 새롭게 해석해 주신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조금 여기서 조정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해석은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은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제 중국의 유커들이 돌아온다라는 거 이후에 이른바 리오프닝주들, 관광주들, 카지노 이런 쪽으로 좀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식품주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이잖아요.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삼양식품 이런 데가 실적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이렇게까지 갈 만한 요소인가 싶기도 한데 시장 해석을 조금 더 해보죠. 이건희 멘토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삼양식품도 저는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5%가 상한가였을 때 네네. 한번 그때 갔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 뒤로는 이렇게 급등하는 걸 이제 처음 보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 시장의 예상치가 매출이 2,872억에 영업이익이 328억이었는데 매출은 오히려 적게 나왔습니다. 2,850억대가 나왔고요. 네. 오히려 근데 영업이익은 440억이 나와서 거의 120억 가까이가 더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주 시장에서 좀 놀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명한 이제 해외 유튜버들이 가장 좋다라고 한 라면이 삼양식품 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라면이라는 거죠. 네. 밈 현상도 약간 좀 반영이 되면서 요즘에 좀 쏠림 현상이 있죠. 좋다라고 하면 이제 확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목표가 한 18만 원짜리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목표가 근처까지 와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심도 최근에 실적이 좋아서 꾸준히 올라왔고요. 오늘은 좀 약간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다 대부분 안 좋은데 네. 그 중에 좋다라고 하는 쪽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그게 조금 과하게 반응된 게 삼양식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맥스라든지 뭐 한국콜마라든지 실적 좋다고 해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일부 의료주들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색깔이 조금은 이제 기존의 이제 IT,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에서 약간 소비재 쪽,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의 접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른 이제 소외 섹터들, 그동안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았던 종목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런 쪽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가지 좋은 호재가 두 개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근데 그 유커 관련된 종목들은 네. 와서 그 중국인들이 와서 얼마나 뭘 사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뭐 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것만 삽니다. 유행하는 것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뭘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면세점도 좀 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보면 기존의 중국 소비재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뭐 그 외에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는 또 이제 단순히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ODM, OEM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에 뭐 카지노 관련주 이런 쪽은 이제 기대감으로 좀 더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면 이게 그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보면 그동안 VIP들은 여전히 이제 꾸준히 방한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이제 일반인들까지 많이 오게 되면 추가적인 수익이 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그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쉬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네. 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 주면서 시장에 좀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워낙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적이 반짝반짝하는 대로 매기가 더 쏠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6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커가 들어오지 않은 게 6년인데 6년 동안의 어떤 소비의 트렌드, 중국 사람들의 소비의 성향 이런 것들이 변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에 잘 나가던 종목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 필요는 없다. 조금 들어와서 어떤 쪽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사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네요. 고윤기 매토께서는 오늘 그 중국 관련주들, 이른바 리오프닝주들 앞으로도 좀 더 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앞서 우리 그 말씀해주신 그 의견과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뭐 유커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는 시장에서 좀 볼 때 저가 매수에 의한 지금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쉬어갔고 오히려 거기서 수익을 보지 못한 일부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저가 매수가 쏠리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형 화장품중 같은 경우에는 뭐 무려 50% 가까이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 트렌드가 변화됐습니다. 기존에 몇 년간 쓰지 않았던 화장품을 다시 쓴다라는 논리는 좀 맞지가 않을 부분이고요. 과거에나 2000년 초, 2010년 초 중반에나 K뷰티와 K게임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도 생활 순위 올라갔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뭐 명품 화장품을 쓰시게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 자국 브랜드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또한 중국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화장품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인해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화장품사들의 어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의 화장품 업종으로 투자를 놓고 본다면 그나마 ODM이랑 OEM 업체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엔 유커가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만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면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으나, 유커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슈까지 지금 맞물려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주가가 오히려 더 빠르게 땡겨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현상이 지금 좀 발생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수급에 의한 지금 트레이딩 구간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들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동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여행주와 리오프닝주라든지 뭐 항공주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막상 뚜껑을 까고 나서는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마 그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 소비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불확실할 겁니다. 과연 오음에 따라서 얼만큼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다만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오픈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투자 심리를 다시금 되돌리기에는 좋겠으나 네.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 쪽으로 보시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쟁력이 있는 OEM 업체, 즉 중국 회사들의 어떤 오퍼를 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오히려 대형 화장품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좀 볼까요? JYP가 오늘 좀 많이 내리죠. 실적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장의 수급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엔터주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좀 쉬는 과정에서 좀 과하게 낙폭이 좀 나왔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이제 뉴스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엔터주들 보면 이제 항상 계속 좋은 얘기를 주로 많이 다들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나 뭐 JYP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들어줄 자리에서 못 들어주고 지금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제 조정받을 때 기간 조정을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박스권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박스권 하단을 좀 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되면 생각보다 기술적으로는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길게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엔터사들 지금 굉장히 좋고요. JYP 엔터가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뭐 이제 추정치보다는 이제 가이던스 이제 기대치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뭐 충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적은 뭐 역대 최고로 나왔습니다. 근데 기대가 네.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간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용들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이제 영업이익이 줄었다, 뭐 기대보다 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뺐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조금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 3사나 뭐 엔터 4사죠. 엔터 4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올 초부터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부터는 숫자를 좀 냉정하게 보는 기간으로 좀 들어갔다. 그럼 3분기, 4분기에도 오늘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좀 기대감을 조금 낮추기만 하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잘 나오면 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시장의 기대와 얼만큼 부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JYP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당분간 좀 쉬면서 3분기 실적이 3, 4분기나 뭐 3분기나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쯤 돼야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가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희 멘토가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는 제주항공입니다. 중국의 하늘길이 확장되고 저가항종 중에 1위를 확보하고 있는 제주항공을 보자 이렇게 타이틀은 뽑아주셨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알테오젠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89억 원 흑자 전환했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윤기 멘토의 알테오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약 바이오 혹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적자 기업이다. 뭐 단순한 기대감에 꿈꾸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알테오젠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425억과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194억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엄연히 돈 버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거듭났는데요. 피아주사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계약 진전에 따라서 마일스톤
마일스톤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흑자 전환된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올해 이제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은 없겠지만은 용역비 관련해서는 뭐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주가 수준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찍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여러 가지 일정과 그리고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큼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과 이제 내년 초에 히알루론 인화제에 대한 자체 제품 테르가제가 국내에 지금 허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또한 이제 피하주사 제형 3상 성공에 따라서 이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아마 미국의 IRA 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만 알고 있는데 약가 인하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알테오젠 또한 이제 그 CMS라 그래서 미국 공공의료기록 보험 기관에서 수정 지침이 6월 30일 날 나왔는데요. 이제 그 알테오젠의 제품과 관련해서 약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가진 이제 신약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약가 인하 대상이 지금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아마 이 약가 인하 목록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9월 1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외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알테오젠의 기술력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뭐 5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53,000원에 선절가 44,000원 제시받았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제주항공 가져오셨거든요. 제주항공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항공주들 뭐 좀 주목을 하다가 사실은 네네. 이제 작년 제주항공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2분기 때는 700억 이상 이제 벌었는데 일단 관심이 좀 없어졌다가 네. 지금 다시 한번 유커들의 방문 이건 때문에 이제 올라오기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뭐 카지노라든지 뭐 면세점 이쪽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항공주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국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든 항공편들을 이제 다시 늘리고 있는 중에 이제 유커들의 다시 재방문이 단체 관광이 허용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항공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중국의 하늘길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많은 노선을 LCC 가운데 가장 많은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제주항공이고요. 또 이번 달 이제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8월 2일 날 이미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높은 이제 제주에서 이제 그 베이징, 그러니까 네네. 베이징에서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을 이제 또 한번 취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주도를 바로 가고 싶어하는 이제 중국인들의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보면 제주항공이 LCC 중에는 가장 탑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한 3%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에 이 유커들의 방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 가장 수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항공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입니다. 목표가 18,000원에서 선절가 12,8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